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7월과 8월 2달 동안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평균 19.5%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산업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 할인 규모를 30%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SPC그룹 허이수 부사장이 액상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허 부사장이 액상대마를 밀반입하게 된 경위와 공범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SPC그룹 측은 허 부사장의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애경산업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14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의 2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6% 증가한 수치로 애경산업은 화장품 부분의 성장세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농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중국 증시도 5거래일 만에 상승, 반등을 하면서 3% 가까운 상승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위화나 약세가 이어지면서 일단 증시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도 그 긍정적인 영향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의약품 업종이 2%의 상승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제과의 업종이 고개를 든 까닭도 오늘 우리 증시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 화요일장의 증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과 그리고 내일장의 대응 전략까지도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0% 상승한 231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2% 상승한 784.70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등하면서 46,700원에 SK하이닉스는 87,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CJENM은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2.85% 빠진 235,100원에 메디톡스를 비롯한 셀트론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업종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셀트론 헬스케어는 96,6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1교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짝의 1교시 시황 분석론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 시장 2300선에 대한 지수 흐름 꼼꼼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학과장 정응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장에 마무리해 주실 때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 2300선에 대한 장중 흐름을 잘 눈여겨보셔라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300선 재탈환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황 분석론 이어가 볼까요? 오늘 시황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코스닥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매일 같이 떨어질 수 없으니까 올라가는 날도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중요한 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는 중국, 하나는 프로그램. 이 덕분에 2300선이 회복된 겁니다.
조금 더 넓게 본다 그러면 뭐 4가지가 되겠는데, 좁게 보면 2가지입니다. 뭐 4가지로 확대한다 그러면 중국이 일단, 반등을 해줬죠. 왜냐하면 중국이 어제까지, 종가 기준으로 2018년 최저가였었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 반등 나왔다는 거. 그리고 미국 선물이 어쨌든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반등이 나와도 예를 들어서 미국 선물이 오늘 장중에 뭐 1% 이상 급등을 했다. 그러면 과연 반등 나오기가 어렵겠죠? 네. 그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네, 삼성그룹주들이. 이 영향도 크죠. 왜? 삼성그룹주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합니다. 엄청나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뭐 삼성전자 하나가 뭐, 작을 때 18%대, 많을 때 20%가 넘습니다. 코스피 전체에서. 그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가 나오든 매도가 나오든 금액이 이렇게 크질 않았어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뭐 거의 2천억 이상 가까이 나왔습니다. 2천억을 넘질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은. 그래서 그 영향이 컸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2,300선 넘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4가지 요인이 뭐랄까 좀 약간 거품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스피 종가에 대해서 최소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를 낮춰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인 지수를. 최소 5에서 10. 그러니까 2,300이 아니라 2,295나 2,290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지수를 견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죠? 프로그램 매수예요.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매수가 아니라 매도였다면은 어땠을까요? 매도까지는 아니래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2천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 요인 무시 못합니다.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삼성그룹주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지수를 약간 끌어올린 요인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이제 역시 미국 선물과 중국의 반등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중소형주가 좋았거든요.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올라갔어요. 중소형주는 별로 세질 않았어요. 근데 코스닥은 오늘 대형주, 중형주 다 올라갔다는 거죠. 뭐냐? 심리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가 2,300선을 극적으로 회복하고 종가를 기록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 5에서 10은 빼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내일 시장에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황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작 안에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시장의 반등과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로 2,300선이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그리고 소형주까지 전반적인 반등으로 지수가 탄탄하게 좀 받쳐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놨다는 점까지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황 분석로 1교시 만나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이어서 함께 알아볼게요. 자,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학과장 컨셉인데 사람들이 시간 강사나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식투자 30년째 하고 있고요. 50대입니다. 양띠예요. 물론 64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는 알아서 계산하시기 바라겠고요. 락앤락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락앤락은 이 종목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국 관련주에 대한 걸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꼽아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으신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락앤락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 안에 뉴스를 좀 들으셨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설명 주실까요? 락앤락은, 만약에 이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 시 매도하시고요. 최근에 너무 이제 좀 억울할 정도로 추세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나빴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미보유자는 그냥 관망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중기는 감망하고 뭐 단기는 살짝 가담해도 됩니다. 중기는 지금 이거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닌데 트렌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단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나름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보시기에도 추세적으로 흘러내리고요. 단기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2011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5만 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5만 원. 엄청나게 갔었죠. 5만 원 갔다가 거의 뭐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한번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뭐 만 원 가까이 밀렸었죠. 5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랬다가 장기간에 홍보하다가 이제 작년에 지수가 좋으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떨어졌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이미 2015년부터 얘기했어요. 3년 전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그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아니면 중국 관련주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때 제가 화장품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중국이 언제까지 한국 화장품 팔아줄 줄 아느냐. 그거 못 만들 것 같으냐. 아니다. 중국의 기술력도 이제 그 정도는 됐다. 다만 중국 사람들 자체가 중국산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한국산 화장품을 많이 사는 거였다. 근데 그게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락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락앤락이 뭔지 아실 겁니다. 주부들은 다 알죠. 예, 주방용 그 플라스틱 용기잖아요. 속된 말로 대단한 기술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나마 큰 소리 치면서 수출하는 업종이 뭐죠? 반도체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기술 격차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 여러분들이 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 많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기술력 따라오는 게 시간 문제인 종목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락앤락은 한번 급락해주고 작년에 올랐는데 작년에 오른 건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좋아서 오른 거지 크게 좋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요. 미보자 역시 관망인데 역시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방송 시청자들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뭘 모르는 사람이 없느냐. 60만 원이 딱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죠. 주식 선물 매도가 없는 게 너무 아깝다. 이거는 주식 선물 있으면 무조건 매도 사인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급락했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받쳐주다가 또 내려갔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왔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정가 7만 5천 원짜리예요. 그럼 지금도 많이 고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를 만나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어떤 정책적으로 좀 많이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안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랄까 정책적으로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를 이제 좀 국내 정치적인 측면까지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왜? 김동연 부총리가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관료일 뿐입니다. 아무리 재량권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위임받고 행정을 집행하는 관료에 불과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그렇다. 좀 더 지켜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회사의 흐름이라든가 적정주가 주식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장에 뭐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보유자 역시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 역시도 관망입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장이
2300선이 뭐 다시 회복이 되면서 지수에 대한 상황들 뭐 중간 점검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학 과장님, 일단 오늘 2300선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도 많은 질문들 주고 계시는데 대세 하락의 변함이 없는지 그 부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고요. 저를 이제 얼마 안 보신 분들은 하락론자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경제TV 이 프로그램 2012년 5월부터 7월 제가 출연했던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80% 베팅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80% 100% 쏘라 그러고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딱 예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왔던 프로그램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대세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한 요지가 뭐냐면 그거잖아요. 올해를 많이 염두에 두는데 아니에요. 올해만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평택촌놈 방조에 승선하라. 매일같이 이 방송 보고 실천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지금도 파생 늦지 않았어요. 제가 3, 4월에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가치는 분석해서 예측을 전달하고 적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활용하셔야죠. 2월 초순에 2월 2일, 3일에 대사하락이라고 선언했고 2월 그 구정 연휴 때 15일이죠.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2018-0215 2018-0215 구정 특집 방송이었거든요. 맞죠. 구정이죠. 예. 그래서 그걸 거기서 나왔잖아요. 대세하락 변함없다는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도 제가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다시 전달하겠고요. 일단은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1교시 시험 분석론을 통해서 다양한 시장과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자, 2교시는 여러분들께서 또 화요일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자, 이 종목의 역사 시간은 일단 우량주들이라든지 좀 계속적으로 시간이 오래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 전 흐름과 주가, 이슈에 대해서 좀 대표님만이 또 알 수 있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역사를 알아야 다음에 대응 방법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역사 알아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죠? 공공재 개념의 업종해서 이제 전기가스 업종하고 통신업종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전력하고 LG유플러스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어떻게 됐죠? 연중 최저가 갱신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메커니즘을 알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로 사실상 꼽아봤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2012년의 예측과 결과. 역시 서울경제TV에 VOD에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네, 증거가 다 남아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200만원 돌파할 시 액면불안할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0만원이 넘어가면. 네, 200만원이 넘어가면. 200만원 넘기 전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2018년에 액면불안 실시했죠? 그게 이미 제가 6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무려 6년 전에. 그 다음에, 최대 300만원 돌파 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했는데, 이건 약간 오차가 있었습니다. 왜냐? 최대 287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데 50분의 1 액면불안한 거기 때문에 현재가 곱하기 50을 하면 액면불안 이전의 주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좀 설명을 하겠고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본 이유가 있어요. 이미 저는 10년 전부터 그렇게 봤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2007년, 8년 이때였습니다. 이때 저는, 많은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핸드폰으로 마지막 불꽃을 틔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2011년 이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한 게 그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같은 거죠. 왜? 모든 게 다 직결돼 있어요. 초창기 핸드폰 어떻게 됐었죠? 통화 기능. 그러다가 문자 슬쩍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넷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약간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뭐 영상 정도 보고. 지금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모든 기술의 집약체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스마트폰을 한번 대박이 터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경쟁이 되면서 오히려 수그러들었는데 운이 참 좋았어요. 바로 반도체가 부각이 된 거예요. 만약에 반도체가 부각이 안 됐더라면 현재 주가가 유지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 삼성전자는 어차피 여기서 반도체마저 끝나면은 스마트폰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반도체마저 끝나면은 어떻게 된다? 당분간은 동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래 스마트폰이 한번 폭발할 거라고 봐도 실제로 폭발했었잖아요, 매출이.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워낙 치열하게 쫓아오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많이 좀 실적면에서 불리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유명무실한 그 분야에 있던 반도체가 지금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쫓아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컨셉을 그렇게 보자 설명드리겠고요.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역사와 전망도 제가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0년대에도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5, 60대는 다 기억해요. 뭐 옛날에 그 뭐 무슨 TV 냉장고 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1975년에 이건희 회장이 한국반도체 인수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경영권 승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3남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거의 2000년도까지 한 25년 동안 계열사에서 벌었던 돈 다 갖다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모험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만약에 삼성이 반도체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뭐 기껏해야 뭐 가전 정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넘버원은 안 됐을 겁니다. 5대 그룹도 될까 말까. 어쨌든 IT 쪽에 진출한 거는 이거는 굉장한 어떤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 삼성 그룹은 뭡니까? 삼성 상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상해. 지금은 삼성물산이죠. 제일모직, 제일지상 이렇게 이어오다가 전자에 진출했는데 전자에 진출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없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왜? LG가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그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진출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께서 70대 조금 되자마자 70 조금 넘어서 어쨌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일반인들도 웬만하면 80까지는 건강하게 무난하게 살지 않습니까? 90까지 사는데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왜?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쪽에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의 경제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끝을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삼성이 지금 바이오 쪽에 지금 뛰어든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은 그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무기 만들기 위해서 발달했잖아요. 왜 독일과 일본이 과학기술이 발달했을까요? 전쟁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일으킨 나라는 업그레이드 나라인데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죠? 바이오 쪽에도 노하우가 엄청 많아요. 공개만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과연 선진국의 그 바이오 기술을 따라갈 수 있을까?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한 반도체로 오래 끌어야 된다는 게 저의 관점이고요. 바이오 쪽에서 물론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의 기술을 다 뺏어갔거든요. 일본하고 독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세계 그 GDP 탑 10을 보면요. 승전국,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들어가 있죠. 그 다음 패전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과 패전국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 과학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 패전국들한테 확보한 기술력 덕분으로 지금 미국이 성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국이 세계 제1위 국가가 된 거는 그 덕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종목의 역사 시간에는 대장주이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풀어봤습니다. 정말 학 과장님만이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 짚어드렸고요. 지난 이 시간에는 공공재 개념의 종목들을 알아봤죠. 통신업종과 그리고 공공재에 대한 부분 알아봤는데 한국전력이 일주일 만에 꽤 큰 폭으로 하락이 됐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시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장에 대한 삼성전자 내용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했어요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께서 문자로 접수해 주신 질문 내용을 함께 풀어드리고 평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접수가 됐을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7359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BH를 매수가 29,300원에 비중 50% 싣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첫 번째 종목은 BH입니다. 비중이 50%나 되세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학점은 F입니다. 네, F예요. 왜 F냐?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텍스트로 나열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해드릴게요. 첫 번째, 추격 매수했어요. 두 번째, 손절 안 했어요. 세 번째, 주식 비중 과다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사실 지금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아마 여기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작년 가격이니까. 근데 어디가 되든 문제가 있죠. 특히 최근에 그 두 번째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신 가격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건 아니죠.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정석 투자는 위험 관리와 수익 축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이게 과정이 합리적입니까? 지금 장세에서 한 종목이 50% 들어갈 때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손절을 칼같이 해줘야죠. 지금 저거를 6월 초에 매수했어요. 지금 8월 초잖아요. 2달 동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돈은 돈대로 평가 손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주식을 왜 합니까?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돈을 더 벌어서 내가 인간답게 살려고 주식하는 건데 우리나라 개인들의 절대 다수는 주식 투자하면서 고통을 받아요. 스스로. 정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은 제가 단호하게 F 학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자리 7359님의 질문인데요. BH는 좀 아쉽게도 F 학점이 부여가 됐습니다. 일단 좀 자제하셔라. 그리고 지양하셔야 될 부분을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 학습을 하시면은 아주 또 현명한 투자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만나볼까요? 끝자리 4885님의 질문입니다. 다원시스를 매수가 13,100원은 비중 5%입니다. 자, 이 질문 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학 과장님, 다원시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부여될까요? 네, 이분은 A 학점입니다. 네. 왜 A 학점이냐면은 일단 과감하게 예측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담 없는 주식 비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은 풀이하자면 그래요. 과정도 합리적이었고 결과도 좋다. 둘 다 좀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본전 또는 수익 20%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적정주가 17,100원짜리예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예측 매수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확인 매수가 있고 예측 매수가 있다. 확인 매수는 뭐냐면요. 반등 나온 거 보고 늘림목에서 들어가는 게 그게 확인 매수예요. 예측 매수는 뭐냐? 계속 내려갈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확인 매수는 예측 매수에 비해서 좀 더 비싸게 잡는 단점은 있지만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안심하고 들어가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예측 매매는 적중하면
아주 저가 매수를 하죠. 근데 저점이 어딘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측 매매를 해서 일단은 결과까지 좋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었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통해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현물하시는 분들은 확인 매매 하겠다 그러면 딱 저점 찍고 올라오는 걸 기다려요. 그랬다가 눌림목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물론 뭐 눌림목이 안 나오고 쫙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확인 매매고요. 예측 매매는 뭐냐? 계속 저점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팁을 하나 더 드린다 그러면 지수가 좋은 상승장에서는 사실 예측 매매를 해도 돼요. 네, 지수가 좋은 상승장에서는. 근데 하락장에서는 예측 매매를 신중히 기해야 된다. 왜? 상승 추세 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다가 밀려도 상관없어요. 또 계속 내려가도 언젠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A학점이 부과가 되면서 장학생 후보로도 또 거론이 되는 분이십니다. 본전 또는 수익 2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4분 지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요. 자, 어제장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던 뉴욕 증시 오늘장은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일단 출발은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잠시 후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7016님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제주항공을 매수가 41,600원의 비중 20%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제주항공도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이 질문 어떻게 좀 확 좀 보여드릴까요? 네, B학점이고요. 1차 조정 이후에 확인 매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수익 10% 단기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예측 매매입니다.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확인 매매가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바로 강의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자, 왼쪽 동그라미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측 매매고요. 오른쪽 동그라미 뭐죠? 확인 매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제가 볼 때는 확인 매매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확인 매매에 대한 부분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일단 제주항공은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수익 역시도 10% 단기 매매 접근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다음 질문은 끝자리 0526님 질문입니다. P&E 솔루션의 매수가 14,000원에 비중 60%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P&E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내려주실까요? B학점이에요. 비중만 높지 않았으면 A학점도 가능했는데, 일단 충분한 조정 후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에 좀 맞는, 종목이죠. 이게 이제 어쨌든,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주제잖아요. 그래서 본전 또는, 플러스 2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공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인 과정 좀 긍정적이지만 일단 비중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비중이 60%나 되시니까 이 비중에 대해서 좀 조절 잘 하시고요. 본전 또는 수익 2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B학점 부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끝자리 4200님의 질문입니다. 이지바이오를 매수가 8,60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이지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시약점을 매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는 나름대로 합리적이었어요.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뭐, 추격 매수한 것도 아닌데. 근데, 손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C학점이 부과가 됐고요. 일단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끝자리 0195님의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구형테크 질문 주셨고요. 매수가는 2,02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학 과장님, 구형테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지바이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시약점이고 매수는 합리적이었는데 손절을 안 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그래서 평가와 결과 전략이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구형 테크에 대한 평가 역시 C학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일단 손절을 지나치신 것이 참 아쉬운 상황이죠.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질문 만나봅니다. 끝자리 5456님의 질문이고요. 아이센스를 평단가 26,500원에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아이센스 참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오늘 뭐 관련 업종의 하락이 좀 이어졌어요. 자, 학 과장님 아이센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D학점이고요. 예측 매매 후에 손절을 안 했어요. 그리고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D학점이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500원인데 오늘장 21,950원입니다. 일단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질문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의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고요. 오늘의 개장 소식부터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는요, 강한 기업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기업 실적들이 이제 거의 발표가 끝물인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무역 분쟁과 시끄러운 세계 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은 강한 기업 실적들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와 또 여러 가지의 통신주들이 또 상승을 견인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says anyone trading with Iran will not trade with U.S.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란 제재를 언급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누구든 미국과 사업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때까지 부과됐던 제재 중에 가장 강하고 날카로운 제재고 11월에는 또 다른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름 아닌 세계 평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지난 5월에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미국 행정부는 동부 시각으로 7일 0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1시였습니다. 대이란 경제 그리고 금융 제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당일 아침부터 이제 이란의 완벽한 고립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지금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란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도 제재가 적용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이 됩니다. 1차 제재에는요, 이란 정부의 달러화 표시, 채권 구매, 그리고 이란과의 금과 귀금속 거래와 또 알루미늄, 철강, 석탄, 흑연,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 또 이란 리알화 관련된 거래, 이란의 국채 발행, 이란 자동차 거래 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재가 실시가 됩니다.
또 11월 찾아올 2차 제재는요. 이란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 거래가 금지가 되고 또 선박, 해운 그리고 모든 이 관련된 분야에도 제재가 시작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이란 중앙은행과의 외국 금융 거래도 지금 금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편 지금 이렇게 이란과의 또 무역 관련된 또 전쟁과 또 제재를 벌이고 있는 미국이지만요. 역시나 메인국은 아무래도 중국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증시가 반등에 힘입어 세계 증시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치솟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가 전장 대비 74.22포인트, 즉 2.7% 상승한 2779.37에 지금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오전까지는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오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또 이제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해서 1일 고점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하이 증시의 종가 일간의 상승폭은 2016년 5월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최대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3,000개 이상의 종목 주가가 또 올랐고 28개 이상의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 저가 매수세가 또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증시 하방 압력을 압도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호주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호주가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1.50%로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호주 중앙은행 RBA는 7일 정례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금리를 1.50%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됨으로써 2016년 8월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한 이후에 24개월째 동결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필립 로우 RBA 총재는 성명에서 낮은 수준 금리가 호주 경제를 계속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또 향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업률은 줄어들고 또 물가는 목표치를 달성하겠지만 이 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성명에서의 내용과 좀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호주의 올해와 내년 GDP 증가율 전망치를 이전과 동일하게 3%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주 국내 전망이 좀 불확실한 이유로는 가계 소비를 꼽았는데요. 로우 총재는 가계 소득이 좀 느리게 늘어났고 또 부채 규모도 크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농업 부문도 가뭄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의 경제 지표가 RBA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2018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일시적인 3분기의 물가 약세로 예상보다 소폭 낮은 1.75%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2019년과 2020년에는 현재 수준보다는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더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환율과 관련해서는요, 이 호주 달러가 아무래도 또 중국과 많은 영향을 좀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달러가 지난 2년간 움직였던 범위내 수준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호주 달러화는요, RBA가 성명을 발표한 이후 좀 소폭 상승한 지금 모습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Australia Central Bank holds interest rate steady at 0.5%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은행들, 지금 연준을 비롯해서 영란은행 또 유럽 중앙은행까지 계속해서 통화정책을 이어왔습니다. 또 역시나 호주은행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이란 제재가 지금 본격화되면서 국제 정세가 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트럼프의 또 방향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구간의 외신 쪽의 뉴스도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하루 만에 또 반등을 했었던 우리 시장인데 내일장은 수요일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박 과장님, 일단 오늘 상승 마감이고요. 자, 내일장의 전망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내일장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조금 거시적인 것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2300선을 절대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는 수정지수를 통해서 5에서 10 정도 낮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어쨌든
2300선 위에 있으면 혼조세가 지속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으면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큰 기준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가 이제 옵션 만기잖아요. 주식 선물, 옵션, 미리 선물 만기인데, 내일은 풋옵션 매매 기회로 아주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해외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계 돌아가는 게? 지금 다우존스는 반등이 상당히 좋고요. 나스닥은 불과 얼마 전에 역사상 최고가였어요. 역사상 최고가, 나스닥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중국은 또 2018년 또 최저가 기록했다가 오늘 반등 나온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어디랑 비슷하죠?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솔직히 올해 1월부터 미국 안 봤어요. 왜 안 봤는지 아십니까? 당연한 그 결과예요. 2016년 대선 때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트럼프는 아메리카 포스트였어요. 미국 우선주의. 힐러리는 뭐였죠? 스트롱 투게더. 같이 번영하자. 그런데 미국 내에서 백인들의 입지라든가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트럼프의 정책은 어떻게든 간에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벼락을 거의 다 돈을 다 끌어당기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 엄청난 돈이 많은 미국도 우리나라 방위비 그거 뭐 받아봐야 뭐 큰 돈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 하잖아요. 뭐 무역전쟁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은 건 당연하고요. 미국 지수가 좋은 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저를 신뢰한 사람들조차도 올해 비중 조절을 못한 이유가 뭐냐.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2월 초에 대사력 선언하고 2월 중순에 내 말이 맞을 것이다. 3, 4월에 이거 비정상이다. 5월 초부터 다시 내려간다. 지금 내려갔잖아요. 근데 미국이 워낙 좋았단 말이야. 이런 어떤 시각적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미국 볼 거 없어요. 굳이 해외 증시 참고한다면 중국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국 자체적인 유동성과 흐름 여기에도 주력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뉴욕 증시에 따른 또 대외적인 증시에 따른 우리 시장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전망까지도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내일장 대응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화요일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함께 해주신 학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영 대표님 오늘 1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과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